자리 정리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차야만 할까? 네. 좋네요. 이거 하는 거. 빨리 안 들어가서. 끌까요? 기술은 안 들어가서. 좋네. 거기 주방 좀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시고 나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건가? 소형된 사람도 안 문 닫아주시고 저기 자리 좀 정리해주세요. 자리 좀 정리 좀 해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늘꿈교회 그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터를 세웠고 그 위에 이제 건물들을 세우고 또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 기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귀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한 내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것들이 결정되었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박상원 형제가 함께 교회 내부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방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상훈 형제에게 지혜와 계시의 몸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지혜를 모으고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강사 박상훈 형제를 모시겠습니다. 노래방 이후로 우선은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게 사모님께서 이 건축 과정이 지금 저쪽에서 회의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이제 같이 교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답답한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저기 안에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된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톡방에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이 자료로 드렸는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간 부분에서 이해하는 폭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면은 처음에 도면을 저희가 받았을 때 저희가 지금 바닥 부분이 나와 있는 이 확장면까지의 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축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 가운데다 보니까 여기 테두리 부분에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공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 외적이거나 건물 안쪽까지도 그냥 딱 이 건물처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안쪽은 소리가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게 방음이나 차음 공사적인 부분도 저희가 내용의 하나를 축으로 지금 삼고 고민하고 있고요. 외쪽으로 보면은 사모님이 이 건물이 처음 들어왔을 때랑 그 다음에 지금 한 1년 지난 다음에 온도가 약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컨테이너처럼 그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여기 사람이 지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이제 샌드위치 패널 쪽에 습기가 찐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 자체에. 그래서 외적으로 단열적인 효과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선택하고 금액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오래 쓰고 잘 만들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오랜 시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쪽으로 하거나 내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에 도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을 이쪽으로 내서 여기 보시면 커튼월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창을 다 낼 계획까지도 처음에는 셌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면서 아마 넘어가는 그 도면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든 진행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도면 내용이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스케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건축에 중간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답답한죠. 저도 엄청 답답했거든요. 뭐 바닥만 하는데 지금 한 4달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서 도대체 언제 올라가느냐,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느냐, 저분이 뭐 때문에 안 올라가느냐, 이것들을 이제 궁금해서 몇 번 여쭤보다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제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본 바로는 7월 지금 저희가 지금 23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5일 날 터파기라고 해서 땅을 파가지고 버림 공사까지 진행을 했던 걸로 압니다. 이 주에. 근데 그거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일주일 안에 끝나는 공사인데 생각보다 단계가 일주일씩 갑니다. 좀 답답한 게 이거죠. 원래는 이 3주에 거쳤던 공사가 대부분 이 1주 안에 끝났어야 되는 공정이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버림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 단열, 방수, 철근을 심는 거를 제가 교회 오면서 봤으니까 아마 9일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에 이제 미장을 쳤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용접하고 미장을 치는 거를 이 정도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벽면 공사가 이제 철근하고 샌드위치 판넬 공사가 이번 주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비가 온다는 게 있으니까 아마 이쪽은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에 저희가 변형되거나 회의에서 했었던 도면 변경까지도 우선은 반영을 해야 돼서 광수 사장님은 약간 미루는 게 이제 도면이 없다, 날씨가 안 좋다, 이걸로 아마 일주일 그냥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부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됐던 부분이거나 설계 도면이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우선은 오늘 도면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면이 넘어갈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면 안에 있는 것들로 이제 벽면 공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씨를 봤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까지는 비가 오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구름만 껴있는 날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름에 건축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은 건축에서 원래 피해야 되는 기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벽면을 조립하더라도 습기가 다 먹게 되는 부분이거나 겨울철에는 냉기를 다 먹어서 뒤틀리거나 아무튼 그 건축에는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원래 제일 좋은 날씨가 가물면서 날씨가 그렇게 선선한 날씨, 딱 가을 넘어가기 전 날씨나 겨울에서 바로 끝나는 날씨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보는 스케줄로는 다음 주에 아마 변면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에는 천정하고 창호가 시공이 돼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완성된 집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진 않을 건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주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정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광수 사장님이 이제 날씨와 혹은 이제 인력과 이거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좀 미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태리를 할 때 답답하게 저도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날짜를 줘야지 그냥 제가 쉬고 싶다고 쉬는 건 아니잖아요. 나 휴가 가고 싶다고 휴가 가는 건 아니라서 우선은 그냥 빡빡하게 스케줄을 저희가 맞춰본 겁니다. 제가 우선은 여기까지가 끝나시면 제가 생각할 때 창호까지 끝나고 외벽 공사 끝나면 광수사장님은 없습니다. 저희 일정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광수사장님이 나가시는 거고, 그때부터는 저희 내부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외적인 그 단열 효과나 강원 강진 이런 효과를 위해서
외부에 스타코 플렉스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 외벽이 아니라 스타코 시공을 해서 외벽에 단열을 한 바퀴 더 두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는 이 부분 때문에 업체들 선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회의가 한 번 있지 않을까 싶고, 외벽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싶으면은 내부 공사라고 해서 방음, 단열, 그 다음에 방진 이런 효과에 대한 그 내부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들어가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력만 충분히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격체가 있고 사람이 동선이 겹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충분히 들어오고 공정별로 하루하루를 집어 들어간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8월에 끝납니다. 근데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이건 아마 미뤄질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추진을 하거나 내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주주마다 뭔가 공정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8월인데 하루 미뤄지면 9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2주 3주가 미뤄지면 한 10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면서 내가 이 공사가 조금씩은 더 딜레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부 공사 마감하고 바닥이랑 이제 전기공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사를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진짜적으로 이 의자들이랑 음향 장비들을 세팅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선정 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딜레이 되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열 공사에 저희가 처음에 대안으로 했던 건 이런 건물에 외기를 막을 수 있는 벽돌을 쌓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테두리를 이런 벽돌로 어느 정도 막아서 바람, 비 혹은 열기 이런 것들을 벽돌에 먼저 1차적으로 막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회의하다 보니까 옆에 건물만 할 수가 없어서 이 건물까지 오게 돼야 되는 부분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쪽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성전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또 열기가 이쪽으로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벽돌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스타코가 약간 금액은 쌉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스타코 시공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얘기 1차적으로 회의는 끝나는 상황인데요. 스타코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음의 부분을 이렇게 다 말꾼 다음에 메시라는 걸로 다 걸어서 시멘트 건물을 만듭니다. 그냥 단순히 말하면 시멘트 건물은 아니라 외벽에 시멘트가 발려있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시멘트가 또 물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외벽에 이제 도장을 한 번 더 올려서 건물 안으로 물이나 습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게 1차적으로 방어하는 건물 형태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외벽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수사장이 간 다음에 이 형태의 어떤 저희 성전이 완충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창호입니다. 워낙 답답한 구조에 햇볕이 안 들어온다고 하셔가지고 창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열 교육 관료율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열기가 이쪽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좋아요. 네. 우선은 이게 커튼월 시공이었습니다. 처음에 우선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커튼월 시공이 이런 식으로 상가에 보시면 있는 시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빌딩에 있는 시공 이것들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햇볕이 들어오거나 이거는 결국에 난방비나 이거 없을 때의 관리가 좀 힘들다는 측면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길다란 창에 혹은 이제 건물의 한쪽 벽에 창이 4개씩 만들어집니다. 총 8개가 만들어질 건데 이런 식의 이런 위에 픽스 창이라고 하는 고정 창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이 조그만한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줄이 세워서 한쪽 벽에 4개, 양쪽에 8개의 창이 들어와서 햇볕이 들어올 때는 이쪽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제 보실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호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을 넘어야 된다고, 이 기준보다 낮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창이 뜨거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독일식 식지상고라고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다 넘습니다. 대신 창이 좀 많이 무거워서 그거에 대한 보강 공사가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 집 같은 경우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KCC나 지인이 원래 더 좋습니다. 왜 좋냐고 하면 브랜드가 세니까 관리가 더 편하겠죠. 근데 저희도 그냥 일반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우딘이라고 하는 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브랜드 파워가 낮은 거를 이 기업에서도 알고 있어서 제품의 기본적인 뼈대나 테두리 기밀성은 다 독일 제품을 다 쓴다고 저희가 나와 확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거 쓰는 건 유리만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독일 제품을 가지고서 창호를 제작하는 기업체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창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음 공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돼서 목사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밤에 기도를 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노래소리가 건물 밖을 넘어서 마을 밖까지 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방음을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쓰는 패널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이 글라스울 패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네랄을 넣은 불에 타지 않으며 화재 시 인체에 유해한 무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로부터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패널을 저희가 씁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어느 정도 강한 패널을 쓰는 건데 글라스울이 어느 정도 이게 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 단열도 좋고 소리도 좀 작는데 결국에는 샌드위치 패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이제 이게 앞면이라고 해서 성면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을 제가 확인한 거죠. 성면은 돌석을 써서 돌을 갈아서 이제 말 그대로 만든 패널을 성면이라고 하고 앞면은 암석을 깎아가지고 솜처럼 중간에 박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 형태로 따지면 3등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말 그대로 성면 형태에 들어가 있고 2등급이 식품 쪽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3등급이면 이제 식품 중에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보다 낫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든 인체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유해한 제품을 쓰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면을 쓰면 많이 위험한 거고 말고 식품에서도 저희가 약간 피하는 거라고 하면 3등급은 이제 가끔씩 우리가 먹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 제품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천장재로 올리면 소리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음제, 그 다음에 방음제. 이게 제가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방석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석에다 저희가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시는 자재로 벽면을 좀 잡고 떨리면 얘도 좀 잡아서 벽면을 좀 잡은 다음에 단순 석고보도도 차음 석고보도가 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제품들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활하거나 노래나 혹은 저희가 기도할 때 조금은 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방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제재들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계속 회의가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두꺼워야 된다, 더 막아야 된다. 아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사가 길어지고 사람이 더 들어오고 또 똑같이 비용으로 접근되고 그러려면 또 다른 걸로 하고 이제 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까 배를 키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옵니다.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회의가 약간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제가 말씀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기에는 예뻐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게 지금 저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들 때 가능하면 최대한 이걸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략 내부 이미지가 이렇게 열릴 것 같습니다. 천장이 뚫릴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천장이 높아지고 이 이미지는 이제 창이 이 이미지하고는 다르지만 창이 한 4개 정도 옆으로 뚫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이 한 60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성장 건축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예쁘죠까지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선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좋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이미지를 받아서 가능한 이미지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3D로 뽑은 외적 이미지입니다. 이쪽은 이제 막혀서 이 뒤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창은 이렇게 뚫릴 겁니다. 높이는 올라갈 거고 지붕도 올라갈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이제 식당칸이라고 바뀌게 되는 지금 공장이 이 뒤에 붙을 겁니다. 단순히 보면 이런 식으로 빗물바지가 3군데씩 양쪽 6개가 들어갈 거고 창은 이제 신도들이 앉는 이 뒷부분에 창이 한 4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수 있는 공간, 혹은 아이들이 이제 성가를 부르거나 이런 부분으로 공간으로 활용할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도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확인한 도면인데요. 내부 공간은 이렇게 뽑힐 거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지금 제가 봤던 3D 이미지가 아니라 2D 이미지로 해서 건축사께서 보내주신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어진다. 여기가 본당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는 문이 없이 막힌 이미지겠지만, 여기가 지금 줄줄이 있는 이미지는 지금처럼 광수사장님이 하면 이 줄줄이 이미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스타코 시공을 하게 되면 이 줄줄적인 이 선적인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건물 외벽, 깨끗한 외벽의 건물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요. 하나하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기 회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최대한 이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세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도 기도 많이 한다 뭐라고 하는데 안 해주세요. 제가 봤는데 말은 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저 아는 분들을 수소문하고는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나 아실 수 있는 분, 혹은 내가 참여하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 아시는 분이 교회 건축할 때 너 잘못 들어가면 공사지 가서 돈 벌리고 생각하면 너 봐준다고 하시길래 돈이 아니어도 칭찬 듣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내가 굳이 여기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못 빠져나가면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파요. 제가 많이 머리가 아픈 게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광수사장님과의 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분께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 나올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광수사장님이 또 어떤 부분이 걸리게 되면 그분 같이 들어야 될 말 중에 광수사장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 있고요. 외벽 단열 조합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말 그대로 단열 공사가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비용도 마련해야 되지만 아무튼 더 잘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지금 회의를 설계사무실에 계속 불러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물이 더 안 들어오게, 조금이라도 열이 안 들어오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열, 그다음에 내부 참 이제 목사님께서도 여기 마을과의 어떤 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더 알아보고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집단 기성이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결국에는 먼저 아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혹시라도 들으신 게 있으면 가감 없이 최대한 A4 용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해주시 말고요. 이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A4 용지로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말로 하면 제가 다 찾아봐야 돼서 안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시게 되신 게 있으면 종이로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혹시라도 주최되면 이런 의견들이나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외적 요소, 내적 요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예쁜 집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것보단 예쁜 거에 꽂힙니다. 사용하기 되게 불편해도 소비자들은 비싼 거를 삽니다. 내가 비싸도 예쁜 거에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안 예쁜데 불편하면 화를 내세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예쁜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예쁜 거랑 다 예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얀 집을 갑니다. 어디든 다 하얀 집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쁜 걸 누구나 다 아는데 내 취향하고 안 맞는 게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러면 제일 무난한 화이트로 정리하세요. 근데 화이트는 저는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관리하기 엄청 힘듭니다.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지저분함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색감이 들어가는 걸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우드톤은 솔직히 말해서 청소 2년을 안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이런 우드톤. 근데 화이트 톤의 벽면에 누가 뭔가 부딪히면 까만 불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걸레질을 하거나 붓칠을 하거나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색감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 하얗면 사람이 약간 정신이 나갑니다. 하얀 집에 사람이 오래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50평대 집 인테리어를 할 때는 하얀 집을 저는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50평대 이상 되는 집은 무조건 톤을 넣으라고 합니다. 어두운 블랙톤까지는 아니어도 그레이 톤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벼도 말 그대로 약간 붕 뜬 집 같지 않습니다. 10평 집은 색깔 넣지 말라고 합니다. 10평, 15평, 18평 여기는 색깔 넣으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 뭐 하나 집 놔둬도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감을 좀 넣는 걸 좋아하는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사진적인 이미지가 있으실 때 하얀색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얀색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라 뭐 주실 필요 없고 내가 봤는데 괜찮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색감 이미지는 약간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얀색은 굳이 주시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하얀 집을 줄 분이 많아요. 저한테 계속 하얀색을 주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하얀색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하얀색은 주실 필요 없고요. 지금 비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가용할 수 있는 비용과 저희가 욕심을 내더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는 형태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포기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포기하거나 혹은 진행되는 것에서 격도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죠. 비용이 계속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잡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웬만하면 지금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외벽에서는 더 이상 회의나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나올 건 없습니다. 내부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서 비용이 그냥 정리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건 없는 부분이라 여기는 지금 현재 진행이 거의 정리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스타코를 한다 하더라도 스타코 말고 다른 것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사람들이 또 막 인터넷에 보시면 스타코 안 좋다는데 뭐 다른 거 좋다던데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우선은 광수사장님이 할 때까지는 놔둘 거니까 광수사장님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외벽 공사를 하는데 뭐 진짜로 뭐 모든 분들이 싫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때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코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한 자재입니다. 단점을 가져오시면 아니라고 저는 안 해요. 아는데 하는 거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있다던데 그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바꾸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뀔 것들을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외부 디자인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거나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거나 제가 또 알아봐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내부 디자인은 아까 제가 말했던 하얀 집을 주시지 말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무 말씀 없으면 거의 하얀색으로 갈 겁니다. 대부분 저도 이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많은 디자인을 제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합된 이미지가 없다면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 밀고 갈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데 이런 말을 순간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내 책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안 주시면 저는 하얀색으로 밀 겁니다. 근데 저는 좋다고 하는 거죠. 색감 가지고 오시는 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미지 가져다 주시면 제가 얘기는 할 건데 안 해주시면 하얀색 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향 관련은 지금 이면 지사님이 음향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전 모릅니다. 음향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집공사를 했던 사람이고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서 음향 관련해서 어떤 음향기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음파를 때려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 바닥을 타고 진동이 나간다, 미세한 창을 타고 천장이나 어디 벽면으로 나간다, 혹은 또 공명음이 울린다 막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한테 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일자를 쓰겠다 정도지, 이제 이면 이사님이 가져오시는 음향에서 뭔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사적인 부분에서 중간에 변경이 있을 겁니다. 방 관련한 데서는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사가 1차적으로 끝나면 이 스피커 센 거 2개 저기다 놔두고 공사하면서 계속 틀어보겠다까지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막아지는 것까지는 막고 못 막으면 여기서 중간에 끝나보겠는 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스피커 2개 아마 가운데다가 설치해놓고 소리를 틀어보고 밤에도 어느 정도 막히면 아마 그때 공사가 끝날 겁니다. 내부 공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정리를 계속 할 거고요. 비용은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허가하고 사용 관련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저 사다리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기 남석교회 위쪽에 올라가는 사다리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정리할 거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안 흘러갈 거니까 일정은 계속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사람을 수배를 해놨다가 한 명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다 사람 관리까지 할 건데, 저희가 사람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오는 날 무조건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왔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면 3명 오면 100만 원 나갑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쓰는 인부들이나 인테리어 인부가 대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잡기라고 할 수 있는 소모품비가 들어가면은 3명 오면 100이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까면은 100 계속 100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짜임 세이프티 자재도 먼저 집어넣고 이 시기가 딱 생각해놔서 100을 시킬 건데 120을 말하는 거죠. 100 할 거 압니다. 120을 말하고 100만 하고 가면 잘했다. 그거 보내는 거예요. 50 가지고 마련을 보면 그 사람이 100을 할 수 있어도 50만 하고 갑니다. 왜냐면 말하는 100까지 했다. 가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끝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정을 만들 때나 스케줄을 만들 때는 대략 110에서 120 공정 정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써서 100을 만들어 놓고 80을 만들고 가라고 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인테리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제 아는 상황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한테 궁금하신 건 없으시잖아요. 없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내실 분은 이제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이신데 사모님하고 얘기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한테 넘기시면 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말씀 해보세요. 없으면 기도가 끝내고. 그런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크게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돈의 문제하고 일하시는 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싸움이고. 돈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더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욕심이 없으면, 원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려고 했던 거냐면 3천만 원에 창고를 지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3천만 원짜리가 1억 2천이 된 거고, 1억 2천에서 톡톡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재정은 좀 모아지니까 시간은 괜찮은데, 초반에 우리 김광수 사장님 때문에 속을 많이 써가서 그분이 아시다시피 계약금과 판넬비를 3천만 원을 다 쓰셨어요. 다 쓰셔가지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크레인을 팔아서 4천만 원 정도
팔았대요. 팔아서 나머지 부분들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계약한 비용하고 계약에서 이제 해야 할 부분하고 계약 외의 내용이 우리가 또 추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모님들도 언급했지만 방음, 흡음 이런 부분이거든요. 밤에 예배하려면 어렵잖아요. 밤에 지금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잘 잡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또 심리적인 외부나 내부나 좀 교회다웠으면 좋겠고 예뻤으면 좋겠고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는 거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끝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사장님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일이 너무 많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마다 최선을 다하고 물론 우리 김광수 사장님하고 실갱이도 해야 되고 뭐 밀당도 해야 되고 승질도 냈다가 뭐 달랬다가 뭐 이런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김광수 사장님이 100%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드는 마음은 우리 오늘 안 왔지만 몸이 아파서 못 왔겠지만 우리 강문수 집사 같은 거예요. 착해. 사람이 되게 착해. 되게 착하고 착하기 때문에 뻥뻥 이제 큰 소리도 치는데 큰 소리 쳐놓고 책임 못 지고 못 져가지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공사하고 나서 망했다. 와 교회 것들이 더 하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조금 돈 손해 봐도 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김광수 사장님에 대한 긍휼함이 좀 있어요. 사실 긍휼함으로 접근할 건 아니죠. 공사의 세계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이 생겨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 사장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수하고 손해보는 부분이 꽤 있어요.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영혼을 좀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 나오게 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지만 몰라요 또 어떻게 했는지. 근데 뭐 오는 것도 반갑진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선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 짓는 분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교회를 져야 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저주하고 욕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짓고 잘 됐다. 교회 짓고 잘 세워졌다. 교회 짓고 풀어졌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김광수 사장님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잘 선대해 주시고요. 정서는 넘어갑니다. 다 흘러가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불편해하고 불신하고 욕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선대해 주세요. 선대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무리 될 때까지 기도하고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공사 관계자들 다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참 든든하게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애써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쪽에서도 어디서 네, 우리 상훈 형제님께서 깊숙이 뛰어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또 챙기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한 1분만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랜만에 통성기도 오랜만에 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 건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준공이 될 때까지 그리고 모든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광수 사장님 도와주시고 일하는 사람 다치지 않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건축 기간 안에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보통 교회에서 많은데 그런 일 없게 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여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광 사장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광 사장님이 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에 하나님 손해를 입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욕도 나오고 하나님 상한 마음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김광수 사장을 축복하는 것은 교회를 짓는 일들이 놀라운 축복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사업 또한 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모든 공사의 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교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건축이 상처이기도 하였고 또한 그 교회 건축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일인가를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그것이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건축을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3, 4년 전에 이 땅을 처음 보게 되었고 또한 계약하였고 그것을 기도하였고 그 맑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땅을 매입하고 나서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했는데 하나님 교육관이 우리는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성전이라고 믿고 이렇게 또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땅을 샀지만 건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 밀어붙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이 성전이 교육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진짜 본격적인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육관이 지어졌을 때 처음 지어졌을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진짜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용과 사단의 작용,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심을 우리가 크게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던 사람들이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좌절, 고통,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후에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지부진하고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성전이 완공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불평불만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감정,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수사장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광수사장이 교회 건축하고 났더니 일이 잘 되더라. 교회 건축했더니 축복이 일어나더라. 교회 건축하고 났더니 모든 것이 잘 회복되더라. 이런 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했더니 망했다. 교회 건축했더니 교회 사람들이 교회 것들이 더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수 사장님, 김광수 사장님의 언행이나 행동,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불신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그 불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론 속을지라도 때론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론 당하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다 품어서 결국에는 우리 김광수 사장님 아름답게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건축의 과정 속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 노고와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헌신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고 있는 우리 상훈 형제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일들 그의 가정 그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지키심 역사하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마지막 주자들로서 마지막 교회로서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